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중일 문화 삼국지 시리즈 중 하나인 화투 그리고 일본의 하나후다 비교 영상입니다. 오늘은 5월입니다. 지난번에 4월까지 했었는데 5월 일본어의 우아한 말 아어로는 사츠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패입니다. 난초일까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찬찬히 해설본 영상이니만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의 하나후다이고요. 우리나라의 화투입니다. 색깔부터 좀 다르죠? 과연 어떤 의미가 이 그림 속엔 숨어 있을까요? 자, 일단 5월입니다. 5월에 우리나라 화투는 10끝짜리가 있고 미나투 기준으로 이건 5끝짜리 초단이네요. 그 다음에 껍데기 혹은 피라고 불리는 것이 2장이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색깔이 좀 다릅니다. 위에 있는 이 구름이 좀 눈에 띕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거의 비슷하고 역시 이 초단, 이 탄자크, 단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패에는 점점점점이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고요. 자,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화투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다만 우리가 이 식물을 난초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있는 구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위에 있는 이 구름부터 설명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상서로운 구름이라고 해서 이거를 서운이라고 하든가 그렇죠? 상서로울 서자입니다. 서운 혹은 상운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원은 다르지만 상서로울 상, 상서로울 서우니까 서운 혹은 상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통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본따서 구름 문자가 잘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이르다, 말하다의 뜻이 됐지만 이 구름 문자의 예전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구름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나중에는 비우자를 붙여서 이게 비와 계절과 날씨와 관련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곤 하지만요. 어쨌든 위에 있는 것은 상서로운 느낌을 나타내는 상운 혹은 서운입니다. 계속해서 일단은 여러분이 저도 그랬고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과연 이 꽃의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것도 성냥개비인지 무엇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 식물에 먼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난초가 아닙니다. 이런 난초라고 쓰는데 난초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5월과 난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이 식물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야메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를 보니까 대략 읽을 수 있겠네요. 창포입니다. 창포를 일본어로는 아야메라는 훈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부라는 음독도 있습니다만 일단 아야메라고 하겠습니다. 창포 꽃을 얘기하는 것이군요. 자, 이거를 창포라고 하지 않고 가키츠바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키츠바타니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 붓꽃이란 얘기인데 야츠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제비 붓꽃이라고 하는데 역시 연자화라는 한자가 또 눈에 띕니다. 그리고 두약이라는 것도 있네요. 제비 붓꽃, 연자화 모두 다 붓꽃의 다른 이름입니다. 가키츠바사. 그래서 붓꽃인지 아니면 창포인지 상당히 헷갈리지만 역시 아쉽게도 난초는 아니었다. 이거는 확실하게 되었네요. 자, 이것이 바로 창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야메라고 얘기하고 뭔가 붓꽃하고도 비슷하게 닮았어요. 이것을 쇼부라고 아까 음독으로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은 승부, 저 이긴 것과 지는 것을 나타내는 승패를 나타내는 쇼부와 음이 같다. 이거는 조금 참고만 해주시고 나중에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창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바로 제비붓꽃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키츠바사라고 해서 연자화 혹은 두약이라고 얘기하네요. 가키츠바사. 보통은 가키츠바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뭘까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하나쇼부라고 하는 꽃 창포입니다. 그래도 앞에 있던 창포나 아니면 참 제비붓꽃 과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난초입니다. 일본어로 란 혹은 영어로는 아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난초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진달래와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번엔 두견화라고 해서 그렇죠? 두견새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토했을 것 같은 그런 그 꽃잎을 가지고 있죠. 일본에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즈레 아야메가 가키츠바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제비꽃이고, 그죠? 어느 것이 붓꽃인가? 제비꽃이라는 거는 사실은 창포를 얘기하고요. 제비붓꽃은 붓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아름다워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그죠? 이즈레 아야메라고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만 어느 쪽이 창포고 어느 쪽이 제비붓꽃인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창포와 제비붓꽃, 붓꽃은 서로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아름답고 예쁘다는 뜻입니다. 일본어의 속담으로 볼까요? 관용구처럼 보시면 되는데 어느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일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야메 이게 사실은 창포고요. 가키츠바타 이건 제비붓꽃이고 그다음에 하나쇼부 꽃창포입니다. 정말 세 개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닮아 있다. 특히 아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창포하고 제비붓꽃 모두 다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화투에 있는 이 식물이 창포인지 붓꽃인지는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도 그 일본의 전통 시가인 화가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577이었죠. 57577. 그래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코로모, 그죠? 기츠츠 나레시니 7, 즈마시 아레바, 하루바루 키누르, 타비오 시조 오모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것도 예전 고대 가요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계속 입어온 중국 옷처럼 익숙한 아내를 고향에 두고 멀리 여행을 떠나왔더니 이 여정 내 마음속 깊이 느껴지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의도를 했겠죠. 57577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리와라노 나리히라라는 작가가 지은 와가입니다. 57577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는 무언가 숨어져 있는 게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초성만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가라코로모의 가, 그다음에 기츠츠 나레시니의 키, 그다음에 쯔마 할 때 츠, 그다음 하루바루 할 때 하. 나중에 이건 바로 바뀝니다. 뒤에 바도 있으니까요. 타비오 시조 할 때 타입니다. 그러면 카키 츠하타가 됐는데 카키 츠하타가 무엇이냐? 결국 카키 츠바타 하나바나 타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어보고 카키 츠바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비 붓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통 일본에서는 초성만 딴다고 해서 오리쿠라고 얘기합니다. 사물의 이름을 각 구의 첫 머리에 한 자씩 별로 놓은 작품이다. 와카나 하이쿠에서. 그래서 오리쿠라고 하는데
가키츠하타, 가키츠바타 이게 연결이 된다. 라는 부분도 재미있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처음에 창포였죠. 이것은 제비 붓꽃이었습니다. 이것은 꽃창포였는데 어쨌든 셋 중에 어느 것이 됐든 얘는 난초는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란 얘기죠. 특히 창포 아니면 제비 붓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월에 이 10끝짜리 이 부분에 식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린 10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0끝. 민화투 기준입니다. 여기 윗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운이었고요. 아랫부분에 이건 무엇일까요? 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성냥개비 아니면 이 나무를 이렇게 보호해 놓기 위해서 주변에 둘러싼 그런 울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알고 보면 이것은 이렇게 생긴 야츠하시라는 겁니다. 야츠 보시면 8팔자가 있죠. 이거는 팔자처럼 이렇게 지어놨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주로 8개 정도로 이어놔가지고 이 꽃을 감상하려고 이렇게 해서 놓는 이런 다리를 말합니다. 다리 교자죠. 야츠하시. 이렇게 보면 좀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어쨌든 연못같이 물이 있는 이런 정원에서 보통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일본 풍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츠하시를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좀 빠릅니다.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요. 뒤에 또 좋은 화질의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8개 정확히 다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수생식물 같은 거 있죠. 이런 창포 같은 것들을 옆에서 구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츠하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그림은 좀 더 확실합니다. 이 그림은 상상을 해서 지었다고는 하는데 미카와노 야츠하시노 코즈 미카와의 야츠하시의 옛 그림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매우 유명한 우키요에의 화가입니다. 에도 시대의 가츠시카 호쿠사이라는 화가인데 상당히 작품을 많이 남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세 넘게 살았으니 장수도 했죠. 그림도 엄청나게 많이 남겼고요. 자, 우키요에라는 것은 에도 시대에 성행한 유녀, 기생을 말하죠. 나 연극을 다룬 풍속가다. 그리고 춘화도 좁은 의미에서는 우키요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춘화라는 것은 그 춘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봄이 되면 이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뭐 싱숭생숭해진다 이런 뜻에서 춘이라고 하면 성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짝짓기 같은 거. 그래서 성적인 생각이 나게 만드는 그런 야한 그림을 춘화라고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일본에 많이 발달했고 중국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었던 예전 화가들이 그렸던 뭔가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성적으로 동하게 하는 야한 그림을 춘화라고 얘기했는데 우키요에 중엔 춘화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춘화는 아니고요. 우키요에 중에 이 사람이 그린 야츠하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8개가 넘네요. 그렇죠? 팔자로 계속 이렇게 그려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그림 속 야츠하시는 해안 시대 중반에 이미 사라진 뒤였는데 무량수사의 제비꽃 정원이 만들어진 것은 1812년 에도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혹사이라는 이 화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미 없어진 풍경이었을 테고 그가 과거의 풍경을 상상하여 그린 것을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키요의 아다치 판화라는 곳에서 그림은 가져왔습니다.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에도 시대는 이때가 에도 시대죠. 무사의 시대였다. 사무라이들 얘기합니다. 창포를 일컫는 쇼부라는 발음이 승부
라는 단어의 도금과 같으므로 여길 참고하시고요. 도박과 승부의 관계를 상징하는 언어 유희로서 하나후다를 즐길 때, 화투를 즐길 때 제비 붓꽃 가키츠바타보다는 창포 쇼부로 읽고 싶어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창포라고 읽혀진 이유 중에는 아야메가 아니라 쇼부라고 읽어서 뭔가 도박에는 좀 더 승부를 건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어느 블로그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게 창포이든 아야메든 쇼부든 아니면 가키츠바타든 그 식물을 그린 건 확실합니다. 이 혹사이라는 가츠시카 혹사이라는 사람은 우키요에의 거의 거장이었는데 이 그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의 그림 중에는 후가크 36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 중에 카나가와 오키나미 우라 카나가와의 파도 속에서 뭐 이런 제목으로 36장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장인데 이게 정말 유명한 우키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외색이 짙다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죠. 물론 뭐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 강제로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꽤나 최근까지 일본의 색, 일본 풍을 가지고 우리는 외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지금도 외색이라는 말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일본, 외국, 일본을 좀 낮잡아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그냥 일본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외라는 말은요. 키가 작다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자, 그래서 야츠하시가 있는 곳 중에 유명한 곳이 아이치현의 무량수사, 무료 유지라는 곳인데 여기에 그렇게 제비붓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관광 산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야츠하시도 이렇게 놓아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그 화투패의 10끝짜리랑 상당히 비슷하죠? 역시 무량수사인데요. 아까의 사진보단 조금 더 이게 선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화질이 좋지 않았던 그 블로그에서 가져왔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1, 2, 3, 4, 5, 6, 7, 8 해서 총 8개가 뭐 있더라. 그래서 야츠하시가 맞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아까 그 우키요의 그림을 보면 혹사의 그림을 보면 야츠하시가 반드시 8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해서 이 정원을 그죠? 이 식물도 같이 살펴보고 꽃도 구경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불구불하게 일부러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마스코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량수사에는. 보면 여기에 그 제비붓꽃의 형상을 한 모자를 쓰고 있고 색도 보라색이죠. 상당히 귀여운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 무량수사의 마스코트인가 봐요.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후다에 나오니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야츠하시.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제비붓꽃 혹은 창포하고 그 다음에 야츠하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화투를 즐기실 때 이 그림을 보고 아 이게 붓꽃이구나 창포 혹은 붓꽃이구나 여기 있는 이것은 고스톱에는 이게 별로 크게 중요한 펜은 아닙니다만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것은 야츠하시라는 일본의 정원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 구불구불하게 일부러 놓은 다리로구나 생각하시면 조금 더 반가운 느낌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츠하시는 또 다른 명사로 교토를 대표하는 화가자 중에 하나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무량수사와 교토는 좀 거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마 야츠하시라고 해서 생 야츠하시이고요.
이거는 야끼 야츠아시라고 해서 구운 야츠아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센베처럼 생겼네요. 전병. 우리나라는 전병, 중국어는 煎빙, 일본어는 센베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는 같습니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다르다. 이런 것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중일 문화 비교할 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병, 중국의 찌엔빙, 그 다음에 일본의 센베. 우리 센베이라고 해서 우리도 예전에 꽤나 인기가 있었던 과자죠. 요즘에는 이거를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비꽃이라는 거 알았고요. 이거는 우리는 초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거를 초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구사탕이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은 다르겠죠. 일본에서는 가키츠바타니 단사크. 단사크는 이 띠를 두른 것이 단책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단이라고 쓰고, 일본에서는 구사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초단이 두른 게 3개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구형, 그다음에 신형. 그래서 하나후다의 5끝짜리 폐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난초가 아니다 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피, 그렇죠? 일본어 카스라고 부르는 피 껍데기입니다. 고스톱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피와 껍데기. 일본에서도 고스톱의 원조라고 얘기하는 고이코이에는 이 피가 중요합니다. 민화투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껍데기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피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5월달 사츠키에 해당하는 제비붓꽃 혹은 창포, 아야메, 쇼부, 가키츠바타와 야츠하시, 그리고 상서로운 구름, 그리고 초단까지, 구사탄까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5월 폐도 상당히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구나. 5월 달에 사람들이 이 꽃을 구경하러 많이들 이 다리를 거닐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거의 여기까지가 되겠는데요. 대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스톱이나 일본의 코이코이에서는 이런 게 없지만 사실은 이 초를 4장 모음으로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초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화투놀이에서, 이건 국어사전에 있는 겁니다. 난초 넉 장을 갖추어야 이루는 약이다. 약이 3개가 있죠. 초약이 있고 또 풍, 10월달이죠. 풍약이 있고 비. 우리는 이게 12월달이죠. 비약이 있다 해서 약을 이 맺을 약자를 썼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약속을 했다. 그러면 난초로 약속을 했다. 그렇죠? 단풍으로 약속을 했다. 비 4장을 모았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 기억으로는 20점씩 받던가요? 이렇게 세금 받듯이 받는 게 바로 약인데요. 실제로 약이 이런 맺을 약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일본어에 약은 아니지만 야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역할의 뜻이고 뭐 일의 뜻입니다만 중간에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 부역, 또 그 대신 바치는 돈, 세금의 뜻이 있습니다. 약에. 물론 역이죠. 우리말은 역이에요. 역할할 때 역인데 일본어로 야쿠라고 얘기하니까 약과 비슷한 거죠. 자, G번에 확실히 있습니다. 화투, 마작, 카드놀이 등에서 약을 얘기한다 하고 아까 맺을 약자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약구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초약.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약을 하면요. 미나투에서 약을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그렇죠? 20점씩 걷어들이게 돼 있습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초를 4장, 풍을 4장, 비를 4장 모이지 않도록 상당히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일본어에서도 야크라고 얘기하면 데키 야크라고 하면 점수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이 약은 세금을 징수하다의 야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저도 계속
항상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그 미나투를 배우면서 자, 초약이니까 20점씩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약이 뭔가, 이게 먹는 약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게 약구에서 왔다. 세금을 징수하다, 부역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문화삼국지 네, 5번째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화투 5월에 해당하는 이 붓꽃 혹은 창포와 야츠하시 이 다리, 일본의 정원에 있는 이 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5월이 끝났으니 6월, 그다음에 12월까지 천천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투와 하나후다 비교 5월 우리는 난초라고 얘기하죠. 그 화투패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